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역사쌤, 요리토리쌤입니다. 와!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알았죠? 제발 좀 눌러줘. 아니면 조회라도 좀 해줘.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 실컷 찍었는데 2회, 3회, 우리 10회는 좀 넘어가자. 인간적으로 10회는 10명은 좀 봐줘야지. 구독해놨어? 했어? 못 믿겠어. 이게 한번 이게 누가 구독했는지를 쫙 한번 이게 명단을 갖다가 한번 쫙 훑어봐야겠어. 자, 오늘은 할 거는 이제 저희 호계종에서는 수업을 한 내용이고 지정종은 아직 수업을 안 한 내용인데, 이제 호계종 여기 뒤에 이제 이게 근현대사라고 하는데, 아마 이게 지정종도 뒤에 가면 또 공부를 할 거야. 또 그때 가서 한 번 더 이제 들을 거지만은 미리 예습한다는 마음에서 한번 들어보면 괜찮을 거야. 자, 오늘 할 거는 냉전이야. 냉전이란 말이 뭐냐면 말 그대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콜드 워. 냉전이란 거는 콜드 워. 차가운, 콜드가 차갑다는 말이잖아. 콜드 워가 전쟁이지, 그지? 이게 차가운 전쟁이 무슨 말이에요? 차가운 전쟁. 이게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세계의 질서는 두 개의 나라가 아주 주도를 했어.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주도를 했을까? 그렇지. 미국과 소련이 이게 이제 이거를 주도를 한 거야. 근데 그리고 그리고 2차 대전도 역시나 처음에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런 어떤 이제 전체주의, 군국주의 국가들. 그때 선생님 우리가 예전에 이제 배웠겠지만은, 그러니까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온 다음에 세계적인 경제 이게 이제 위기가 오자 이 미국이나 저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각자의 나름대로, 미국은 이제 대규모 큰 사업들을,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을 해가지고 일부러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걸 해결하려고 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자기들의 식민지가 많다 보니까 거기 이제 그 식민지화 이렇게 그거를 어떤 블록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경제 위기를 탈출하려고 했는데, 그 뒤늦게 생긴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처럼 어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본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영국과 프랑스처럼 식민지가 많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걔네들은 어떻게 하냐? 전쟁을 벌리자. 전쟁을 벌려가지고 일단은 무기나 군수 공장을 먼저 이렇게 돌리면 그 군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돈을 쓰게 되고, 그러면 또 다른 물건들이 또 필요해지니까 또 다른 데 공장들이 또 돌아가게 되고, 또 거기 공장들 일하는 사람들이 또 돈을 쓰게 되고, 그러니까 최초의 돈을 돌리게끔 만드는 데는 군수 공장, 무기 공장 이쪽에 만든 이게 이제 제일 처음 이게 이제 가장 이게 원동력이 되었던 거야. 여기서 돈이 흘러 가지고 경제 위기를 탈출하고자 했는데, 그러려면 이 군수 공장이나 무기 공장에서 나온 무기나 그런 이제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이 어떻게 돼야 돼? 계속 사용돼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진 거야? 전쟁을 계속 벌려야 되는 거야. 전쟁을 벌려야 그게 물건이 이제 없어지면 또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잖아. 물건이 계속 쌓이는데 물건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 무기도 계속 쓰고, 총알도 계속 쓰고, 포탄도 계속 쓰고, 군복도 쓰고, 헬멧도 쓰고, 자꾸 없어지면 또 만들어내고, 이렇게 이제 그거에 이제 세계의 이제 나라들이 이제 이렇게 그런 전쟁을 통해서 해서 어떤 전체주의, 국가가 제일이다. 국민 개개인의 자유는 필요치 않다. 무조건 국가가 제일이고 군대가 제일이다. 이러한 걸로 해서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했잖아, 그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옆 나라를 공격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다가 결국 이제 그 미국과 영국, 프랑스, 그리고 소련까지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힘을 모은 그런 연합
군이 그 이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그런 전체주의 국가들을 갖다가 이제 전쟁에서 격퇴시키고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이 났단 말이지. 그 이후로 이제 미국이란 나라와 소련이란 나라가 가장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대국이 된 거야. 일단은 미국과 소련. 근데 이 두 나라의 서로 이 사상 자체가, 경제 자체가 다른 거야. 이 미국은 뭐야? 일단은 자본주의를 취해. 자본주의란 말이 뭐야? 일단은 돈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돈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공장을 만들고 사업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그럼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일자리를 얻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이렇게 그 이익을 가지고 이제 돈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걸 가지고 근로자는 월급을 받고 살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금 돈이 어떤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하지, 그지? 자본주의라고 한다. 그리고 이걸 한편으로는 시장경제주의라고 해. 시장경제. 즉 시장에 그러니까 물건이 좋으면 잘 팔릴 거고 물건이 안 좋으면 안 팔린다. 그리고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물건값이 올라가고 살리는 사람이 작고 물건이 많으면 물건값은 내려간다.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 그지? 그지? 빵이 하나 있는데 이 빵을 갖다가 10명이서 이 빵을 살려고 하면 이 빵의 원래 가격은 100원인데 나는 110원에 살게. 나는 120원에 살게. 빵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물건값은 점점점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살 사람은 한 명인데 빵 파는 사람은 10명이야. 원래 빵값은 100원인데 이 살 사람은 나는 빵 한 개만 있으면 돼. 나는 그러면 100원이라고 나는 90원에 팔게. 아니야, 나는 80원에 팔게. 나는 70원에 팔게. 이런 식으로, 그지? 이게 살 사람과, 즉, 그걸 갖다 우리가 수요, 파는 사람은 공급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시장 경제라고 한다고 말이지. 즉, 이제 돈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게, 이런 이제 미국은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였어.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는 뭐야?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독재하는 게 아니라 이게는 국민을 말하는 거고 주는 주인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인 그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국민들이 투표로서 대표자를 뽑아 가지고 그렇게 나라가 운영되는 그런 민주주의. 그런데 이제 소련은, 얘네는 공산주의야. 공산주의란 말은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이게 소련이 원래 이게 러시아에서 소련으로 바뀌었잖아, 그지? 이 공산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원래 이게 러시아는 아주 수백 년 동안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다고. 못 사는 나라였어. 이게 황제가 있고 말이야. 밑에 이게 농노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황제가 이게 농노들은 아무리 일해도 그냥 나라에 다 그냥 이렇게 세금으로 갖다 바치고 먹을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힘들다가 이 레닌이라는 사람이 농민의 힘으로, 노동자의 힘으로 나라를, 이 농민과 노동자가 나라 국민의 90%가 넘는데, 99%가 넘는데 왜 그 1%, 2% 그 귀족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우리 98% 되는 이 국민들은, 이 노동자들과 농민들은 이렇게 없이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뒤엎어버리자. 그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세운 나라가 바로 이제 이게 러시아였잖아, 그지? 그 러시아가 이제 소련으로 바뀌다 보니까 얘네들은 공산주의, 즉 뭐냐면 모두가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이때 이제 공은 이제 공동이야, 공동이란 말이고 산은 이제 생산한다는 말이야, 생산. 그러니까 다 같이 생산하고
다 같이 똑같이 나누자. 누구는 많이 가지고 누구는 적게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생산을 해서 다 같이 나누고 개인의 어떤 그런 이제 이게 재산을 갖다가 이걸 없애버리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갖다가 이제 국가가 소유하는 거지. 개인이 소유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이걸 소유하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게 되면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이 온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라는 거야. 공동생산, 공동분배, 그리고 사유재산, 즉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걸 즉 이제 국유화, 국가가 소유한다. 모든 거는 다. 이게 바로 이제 공산주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랑 서로 이제 완전히요 대립되는 거지. 자본주의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인정하고, 부자는 내가 돈을 더 이렇게 투자를 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이게 벌 수 있어.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든 뭐 해서 뭐 돈을 더 벌 수 있어.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쪽에는 이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니까 그런 좀 문제가 있긴 있고. 근데 여기는 또 반대로 이제는 이거는 사회주의야. 사회주의. 정치 체계로는 사회주의야. 이거는 이제 국민이 주인인 어떤 그런 민주주의인데 이 사회주의는 뭐냐면 이 사회주의는 그러니까 이 이제 국민이 주인이 그러니까 이제 말로는 어떤 식으로 다 이게 노동자가 다 주인이고 농민이 다 주인이고 한다지만은 이 사회주의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제 사회적인 어떤 공동체가 우선시 되는 거야.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 모든 면에서 이렇게 이게 서로가 이게 달랐단 말이지. 미국과 소련이. 근데 이게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사상과 체제가 다른 이런 두 나라가 이 서로 이게 대립을 하면서 서로가 세계의 주도권을 쥐려고 한 거야. 미국은 미국이 세계 주도권을 쥐려고 하고 소련은 소련이 세계의 주도권을 쥐려고 하고 그렇게 이제 서로 팽팽하게 이제 대립하던 와중에 2차 대전이 끝나고 유럽의 동쪽에 있던 동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아무래도 이게 그 소련과 근처에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떤 나라들이냐면 뭐 폴란드나 루마니아, 뭐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이런 이제 이때 이제 소련과 가까이 있던 나라들이 소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공산주의로 변해.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볼 때는 이게 이제 예전에는 소련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공산주의 세력이 중국도 공산주의가 되고 이제는 동쪽에 있는 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공산주의가 되고 여러 개 나라가 또 밑에 있는 베트남도 공산주의가 되고 이게 이제 점점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렇게 확 퍼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볼 때는 이게 야 이러면 우리가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 편이 너무 없어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이걸 갖다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전쟁 외적인 거에 무기를 갖다가 더 많이 늘리고 경제적인 걸로 외교적인 걸로 또는 정보적인 걸로 서로가 서로에게 더 내가 상대방보다 더 우위에 더 높게 서기 위해서 벌어졌던 전쟁,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그 전쟁 밑에 그냥 암암리에, 그러니까 만약에 딱 이제 이렇게 서로가 이제 막 이게 양쪽에다가 막 스파이를 막 보내는 거야.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요번에 소련이 핵무기를 갖다가, 개발을 했대. 그럼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해야지.
미국이 핵무기를 10개를 만들었대. 그러면 미국 내에 있는 소련 스파이가 또 하고, 그럼 우리는 미국보다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야 돼. 우리는 20개 만들어. 이쪽은 또 미국, 저기 20개 만들었대요. 그럼 우리는 50개를 만들어. 그럼 우리는 100개를 만들어. 우리 200개를 만들어. 우리는 500개를 만들어. 이렇게 막 서로 막 이렇게 막 이제 막 무기수를 갖다가 막 이제 늘려가고, 저쪽에는 핵 잠수함 만들었대요. 우리도 핵 잠수함 만들어. 항공모함 만들었대요. 우리도 만들어. 서로 이렇게 막 이제 무기를 갖다가 더 많이 만들어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을 갖다가 확 한 번에 그냥 이걸 갖다가 격퇴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웃 나라가 보니까 이제 이웃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미국 측에서 그 나라에 이제 이게 막 돈을 퍼부어 가지고 이제 이게 민주주의를 하는 그 사람한테다가 돈을 퍼부어 가지고 그 나라가 민주주의가 되게끔 선거에도 이렇게 막 뒤에서 이렇게 막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냉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뜨거운 전쟁이란 거는 실제적으로 무기가 오고 병사들이 죽고 하는 그런 전쟁을 뜨거운 전쟁. 근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차가운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알겠어? 정신 차리고, 자, 거기 보면 이제,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배경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영향으로 동유럽 지역에 여러 나라들이 이제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게 미국과 서유럽 등 그런 자본주의 진영, 민주주의 이쪽에 대해서는 이 공산주의가 이게 점점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위협을 갖다가 느껴가지고 공산주의 그런 이 세력에다가 대항을 이렇게 한 거란 말이야. 그래 보면 이제 자본주의 진영은 누가 있었냐? 미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게 트루먼이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었는데 이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를 해. 이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야. 트루먼 독트린. 이게 시험도 많이 나오는 건데 트루먼 독트린은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공산주의 세력의 그런 팽창, 확대되는 걸 막겠다고 한 선언을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해. 트루먼 독트린.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게 경제 기구로는 이제 미국은 그때는 이제 이게 서유럽이 세계 2차 대전 이후니까 서유럽의 경제가 굉장히 이렇게 막 완전히 망가졌다고, 초토화됐다고. 그래서 미국이 같은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도와주기 위해서 마셜 계획이라는 걸 갖다가 해서 서유럽의 경제를 다시금 이렇게 부흥시키기 위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걸 마셜 계획이라고 해. 마셜 계획. 그런 게 있었고, 그럼 거기에 또 대비해서 이 소련 쪽에, 공산주의 쪽에는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경제상호 원조회의, 코메콘이란 걸 또 자기들은 마셜 계획에 대립해가지고 코메콘이란 걸 만들어서 지네끼리 또 서로 이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낸 거야.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서유럽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란 걸 만들어내. 즉 소련과 이제 동유럽의 그런 공산권의 이런 그 군사력에 맞서가지고 미국과 서유럽의 이제 국가들이 서로 이제는 군사적으로 서로 협조하자. 그게 나토. 이걸 또 만들어내니까 소련 쪽에서도 그러면 누구도 우리도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끼리 우리도 군사적으로 서로 협조하는 걸 만들자. 그게 바르샤바 조약기구 WTO라고 이렇게 모든 거에서 경제적으로 기구적으로 대립하고 있었고 군사적으로도 대립하고 있었고 이렇게 서로 계속 대립을 이렇게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중심에 이제 이렇게 서로 대립이 이제 확연하게 대립하게 되면서 이게 냉전 체제라는 게 확립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이
사이에 그런 냉전 체제가 이게 형성이 돼버린다. 그 내용은 군사력이 점점점 서로 군사력을 점점 키우고 핵무기를 서로 개발하고 그리고 이때 나왔던 게 이제 이 소련이 우주로 이제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거야. 소련이. 그러니까 미국도 소련에 질 수 없다 해가지고 미국도 우주선을 쏘아 올렸어. 그 처음에는 이제 소련이 제일 처음에는 이제 사람이 안 탄 우주선을 쏘아 올렸고, 그래가지고 미국은 사람이 탄 우주선을 쏘아 올리려고 했는데 너무 위험하다, 기술이 없다 해가지고 일단 뭔가 아무튼 동물을 태운 우주선을 쏘아 올렸다. 우리는 동물이라도 태워서 그때 갠가 원숭이인가를 태워서 우주에 쏘아 올렸대. 야, 우리가 이겼다. 근데 소련에서는 사람을 태운 우주선을 쏘아 올린 거야. 그 다음에 또 일본에서도 이제 아폴로 계획이라 해가지고 또 사람을 태운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막 그렇게 그때는 서로가 막 우주 개발을 막 하던 그런 시기였었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하냐면 스타워즈 계획이라고 해. 스타워즈 뭐야? 스타워즈 영화잖아. 스타가 뭐야? 스타. 워즈가 뭐야? 별들의 전쟁이잖아. 그지? 스타워즈가 별들의 전쟁이잖아. 이때 그래. 이제 그 당시에 만들어진 영화가 스타워즈야.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의 스타워즈 계획이 있었어. 왜냐면 소련이 핵미사일을 발사를 하면 미국이 인공위성에서 레이저를 쏘아가지고 핵미사일을 폭발을 시켜버린다. 라는 어떤 그런 장대한 계획을 막 세웠고, 그게 이제 사람들의 이제 영화로 나와서 막 우주를 나르고 막 레이저가 쭈쭈중 하고 막 슉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우주 영화가 나왔던 게 이 당시에 미국과 소련의 서로 우주 개발도 굉장히 서로가 이렇게 이 경쟁을 많이 했다. 그래갖고 이러다가 이제 이 냉전이 이게 점점점 이게 확산되는 거야. 냉전이 점점점 이게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점점점 이게 커져버려요. 냉전이. 일단은 독일에서 먼저 이게 일어나는데, 일단은 이제 독일에 보면 거기 이제 베를린 봉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일단은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이 원인을 제공한 나라잖아, 그지? 그 밑에 이제 그러니까 지도 봐봐. 지도 보면 그래서 이 독일은 그러니까 이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과 소련이 이 독일을 갖다가 네 개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관리를 했어. 그거 보면 여기가 독일 지도야, 그지? 그 보면 분홍색 있는 쪽이, 그러니까 오른쪽이 이게 지금 동독인데 이쪽이 소련이 차지를 하고 연두색 쪽이 영국, 그리고 보라색 쪽이 미국, 파란색 쪽이 뭐 프랑스, 이렇게 이걸 갖다가 독일은 1차 세계대전도 일으키고 2차 세계대전도 독일이 일으켰잖아. 이러니까 도저히 이 독일은 또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갖다가 이게 4개 나라가 연합국인 4개 나라가 이 독일을 갖다가 4개로 이렇게 쪼개버렸단 말이지. 이제 쪼갰는데 일단은 영국과 프랑스와 이 미국은 민주주의 쪽 진영이니까 서로 한편이 되고, 이 소련 쪽은 공산주의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동독과 서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게 돼. 동독은 소련 지배 아래 있는 공산주의가 되고, 서독은 미국 중심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있는 민주주의가 되고, 이렇게 이게 나눠져 버렸다. 이렇게 나눠져 버렸는데, 근데 여기 수도가 어디에 있었냐면 수도가 동독 내부에 있는 거야. 그 지도 보면 동독 안에 베를린이라고 있어. 수도가 동독 안에 베를린이라고 이렇게 해 있는 거야. 근데 이 베를린도 이렇게 반쪽으로 이렇게 서로가
이걸 쪼개버렸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동독 안에 수도인 베를린이 있는데 이 베를린을 갖다가 반으로 이렇게요.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쪼갰단 말이야. 그러되면 그러니까 동독이고 여기는 동베를린, 여기는 서베를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즉 이쪽이 민주주의의 서베를린이 공산주의 국가 안에 이게 포위가 되어 있는 상태였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래서 아무튼 이게 미국이 이걸 갖다가 이제 이 서베를린까지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여기를 갖다가 이제 완전히 이걸 봉쇄를 완전히 그 서베를린 사는 사람들이 못 나가게끔 막아버린 거야. 그게 바로 이제 베를린 봉쇄라고 하는데, 이때 그럼 이걸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게 서베를린에 사는 사람들이 먹을 게 떨어지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결국 항복하겠지라고 했는데 아니야. 이제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에서 이 비행기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구호 물자를 갖다가 베를린에다가 이렇게 이게 낙하산으로 내려준 거야. 계속. 그러니까 그 물자를 가지고 이 서베를린 사람들은 살 수 있어. 그러면 비행기를 갖다가 뭐 미사일이나 뭐 총으로 쏘면 되잖아요. 그랬다가는 다시금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소련도 그것까지는 너무나 이게 전쟁이 벌어지면 이게 너무 이게 또 골치가 아파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서베를린만 먹으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를 해버렸어. 실패를 해가지고 일단은 그냥 그렇게 이제 그냥 베를린 이제 장벽만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서로 합의를 보고, 서베를린 사람들은 언제든지 비행기를 타고 이 서독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다. 자, 그러다가 또 이 쿠바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서 쿠바. 이게 정말로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나려고 했는데, 쿠바가 어딨냐면 미국 바로 밑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야. 쿠바는. 이때 이제 이렇게 왜냐면 이 쿠바가 미국 바로 아래에 있는 공산국가인 쿠바에다가 소련이 핵미사일 기지를 설치를 하려고 한 거야. 그러면 미국이 꼼짝을 못할 것이다. 바로 자기 나라 그 밑에다가 핵미사일 기지를 딱 하면 이제 거리가 굉장히 짧잖아. 그러니까 바로 공격이 가능한 거야. 그걸 아주 비밀리에 이걸 갖다가 쿠바에다가 추진을 했는데 이 정보가 미국에 알아버렸어. 우리 바로 코 밑에 있는 쿠바에다가 너 소련이 핵미사일 기지를 설치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이제 나가지고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 쿠바로 들어오는 모든 바다를 미국이 막아버렸어. 이 바다에 들어오는 소련 국적의 모든 배는 다 격추시켜버린다. 침몰시켜버리겠다. 뭘 싣고 오는지는 모르지만 싣고 오는 모든 배는 다 그게 군함이든 일반 배든 다 그냥 쏴서 침몰시키겠다. 근데 실제로는 그쪽에 이제 배가 지금 이게 핵미사일을 실은 배와 그 미사일 그 기지를 이제 설치하기 위한 그런 자지들이 실은 배가 이게 이제 딱 그 쿠바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딱 이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미국은 미사일을 쏴가지고 이거를 폭파시키고, 이걸 폭발시키면 소련도 가만 안 있어. 소련도 미사일을 또 쏠 거야. 그럼 또 공격 나가면 미국도 가만 안 있어. 미국도 쏠 거야. 그러면 그동안 만들어 놓았던 수천 개의 이제 핵 미사일들이 서로한테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막 쏘아버리게 돼. 그랬다가 이제 뭐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지구가 쪼개져 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양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아무튼 극적으로 미국과 소련이 이제 그냥 하해를 하면서
이제 일단은 미국이 이제 일단은 소련이 먼저 이제 소련의 지도자인 후르시초프가 일단 미국과 대화하자 이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쿠바에 그 군사 기지를 만들지 않겠다. 그리고 쿠바에 배치된 미사일을 다 다시금 소련으로 회수하겠다. 이렇게 통보함으로써 이제 위기가 이제 그러니까 해결이 되었는데 실제로 이 당시에는 정말 핵미사일 버튼 발사 직전까지 갔었다 그래. 누군가 한 명이라도 이걸 하나라도 이걸 눌러버렸으면 한 개라도 발사가 됐으면 이제 그때는 이제 이거는 되돌릴 수가 없는 세계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남과 동시에 이제 지구가 박살이 날 그런 뻔했었다. 이때 당시에. 알겠었어?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또 아시아로도 이게 확산이 됐대요. 아시아로도. 일단은 중국도 역시나 그 세계가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중국 내에는 국민당과 공산당이 있었는데 그 둘이 서로가 이제 싸워가지고 일단 이제 그 일본을 갖다가 몰아낸 다음에 그 공산당과 국민당이 싸워가지고 공산당이 이겨서 국민당을 대만 쪽으로 쫓아내버리고 승리를 해서 대만이 그걸 갖다 우리가 중국 국공내전이라고 해요. 중국 내전 또는 이걸 갖다가 국민당과 공산당의 싸움이라 해서 국공내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국민당은 민주주의였고 공산당은 공산주의였지. 여기서 공산당이 이기는 바람에 이제 국민당을 갖다가 지금의 대만 쪽으로 쫓아버리고 중국 본토를 이렇게 차지하게 된 거지. 그래서 중국도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1949년에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공산국가를 수립을 하게 된다. 그리고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는 이 타이완으로 지금 대만 알지? 대만으로 밀려났다. 그리고 대만에 가서 중화민국이라는 민주국가를 수립을 해.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우리나라도 광복 이후에 북한에 소련, 남한에는 미국, 또 서로 6.25 전쟁이 막 일어나잖아. 그래서 북한에는 또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고 남한에는 민주주의 정권이 이게 수립되고 이렇게 되고 베트남에서도 이제 보니까 이게 원래는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여기서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이제 공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 프랑스 식민 지배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을 했어. 저항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베트남하고 프랑스하고 서로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때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이게 이제 베트남 전쟁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베트남에서 철수를 하고 그냥 철수를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베트남이 이제 호치민의 이제 공산당이 이제 그걸 베트남을 독립시켰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렇게 이 국가가 이제요, 들어서게 되는데 이렇게 이 베트남 남부에는 민주주의 세력이 또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북부의 공산주의와 남부의 이게 민주주의가 서로 또 이 베트남 내전이 일어났어. 내전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미국은 중국에 이어서 베트남까지 이 공산화가 돼버리면 그 주변의 모든 또 이 동남아 국가들이 다 공산화가 되는 걸 두려워해서 가지고 남베트남의 민주주의 쪽을 막 지원해 줬단 말이야. 여기서 미국의 엄청난 무기와 엄청난 돈을 이렇게 지원해 주면 북베트남 쪽은 그냥 금방 이기고 베트남을 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것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이 북부 베트남 군인들한테 미국 군인이 계속 지는 거야. 아무리 무기가 뛰어나고 훌륭하고 막 헬기니 뭐니 막 최신 무기를 해도 이 북부 베트남 군인들한테 계속 져. 베트남이 완전히 뭐냐면 정글지대야. 밀림지대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땅속으로 땅굴을 파가지고 숨어버려.
막 폭탄을 갖다가 바바바바박 해가지고 이제 다 죽었겠지 싶어가지고 이제 군인들이 가서 이렇게요 확인해 보면 땅굴 속에 숨어 있다가 슉 어디서 두두처럼 튀어나와가지고 뒤에서 또 막 바바바박 미군들을 쏴 죽이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미군들이 굉장히 많이 희생을 당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게 이제 조금 반전의 어떤 그런 이게요 미국이 이제 이렇게 이제가 왜 미국의 군인들을 갖다가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전쟁에다가 이렇게 희생시키느냐 막 이런 이야기들이 미국 내에서 나오니까 그때 이제 우리 한국 군도 이 외화를 벌기 위해서 이 박정희 시대 대통령 때인데 그때 이제 우리 한국군이 베트남에 이게 가서 거기서 미군이 못한 걸 우리 한국군이 이 북부 베트남군을 상대로 굉장히 많이 승리를 거둬. 우리도 약간 이게 좀 이 악발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무튼 이 북부 베트남군은 한국군인은 잘 안 건드렸대. 한번 건드렸다 하면 그냥 이 끝까지 그냥 자기들 갖다가 이게 추격해 와가지고 이 몰살시키는 그런 무서운 한국군인이라 해가지고 한국군인은 안 건드렸다고. 아무튼 이렇게 아무튼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결국에는 이 베트남이 그냥 아무리 이게 미국이 돈을 쓰고 해도 안 됐었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미국이 이제 철수를 해버리고 미국이 이제 전쟁에서 패배하고 철수를 했지. 철수를 하고 베트남도 역시나 이게 공산화 국가가 이렇게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통일시켜가지고 이제 베트남이 공산화 정권이 이렇게 이제 들어서게 된다.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이런 식으로 이 냉전이 점점 이렇게 확대가 되어갔어. 되어갔고 여기서 진짜로 정말 일촉즉발로 누구 하나만 더 이렇게 이 약간 이상한 미국과 소련 중에 누구 한 명이 이상한 지도자만 나오면 전쟁하자고 해버렸으면 그냥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아슬아슬한 그런 상태가 계속되었다. 이게 이제 냉전의 그런 전개까지 우리가 알아봤어요. 자, 질문 있습니까? 아니면 뭐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끝.